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 과연 어떻게 진화해 온 것일까요? 수억만 년이란 지구 생성의 장대한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펼쳐져 있다는 미국 서부. 그곳에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 북서부 최대 도시 시애틀은 태평양과 인접해 있어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 되어 왔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마천루가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시애틀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미국 하면 의례 현란한 빌딩과 거리를 활보하는 멋쟁이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진면목은 땅덩어리만큼이나 광활한 대자연에 있습니다. 시애틀의 북서쪽 올림픽 반도에 펼쳐진 올림픽 국립공원은 태고의 신비로 가득한 곳입니다. 문명과 원시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유람선이 시애틀과 올림픽 반도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낯선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배에 오른 지 30여 분 정도 흘렀을까요? 멀리 만년설로 뒤덮인 올림푸스 산의 모습이 어슴풀의 그 장관을 드러냈습니다. 수만 년 전 바다 및 땅이 솟구쳐 형성된 산악지대는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의 정을 맞고 수차례의 빙하 시대를 거치면서 2000m 이상의 험준한 봉우리들로 탄생했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빙하는 원시의 자연에 무한한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태평양의 습한 공기를 불러들여 연평균 3000mm의 많은 양의 비를 뿌리죠. 이 비가 산의 저지대에 희귀한 온대 우림지대를 일궈냈습니다. 올림푸스 국립공원의 나무들은 압도적인 거대함으로 그 연륜을 말합니다. 수령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자연의 풍파를 견디면서 그만큼 강인한 생존법을 터득한 덕분이죠. 이 안에요. 이 대단합니다. 이 안 이 계목을 뚫고 또 다른 한 나무, 삼나무가 이걸 뚫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이 나무의 생명력은 참 대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엔 어디서나 이처럼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서로 몸을 기대어 살아가는 자연의 풍경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지만 아주 처절한 생존의 역사가 빚어낸 고귀한 결실이죠. 지구가 스스로 변화해 온 것처럼 올림푸스 우림지대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진화의 힘으로 까마득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결국 그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1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온 습한 바람은 숲의 젖줄이 되어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때론 높은 절벽을 만나 생각지 못한 절경을 만들고 또다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마침내 물길이 다다른 곳은 올림픽 반도 서쪽 끝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루비 비치입니다. 빗물은 그렇게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빗물과 함께 떠내려온 벌거숭이 고사목들은 백사장을 나뒹굴며 색다른 비경을 연출합니다. 사람 몸집보다 몇 배나 큰 이 나무들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요. 자연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태고의 자연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올림픽 국립공원의 경이로움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태평양의 습한 바람은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지구상에 가장 크고 오래된 생명체를 남겼습니다. 바로 나무의 공룡이라고 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나무 레드우드입니다. 무려 90m 이상이나 자라는 레드우드는 공룡시대로부터 존재해온 거대한 삼나무의 일종이죠. 이렇게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나무만도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길게는 2000년까지도 산다는 레드우드는 나이가 들면서 속이 자연스럽게 부식돼서 이처럼 기이한 형상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세상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생명체로도 첫손에 꼽습니다. 화창한 날씨라면 연간 1.8m씩도 자라니까요. 성장을 위해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고 죽은 뒤에는 자신의 몸뚱이를 내어주는 지혜로운 나무이기도 합니다. 백만 개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렇게 거대하게 성장하는 나무는 고작 한 그루뿐입니다. 폭풍과 가뭄 그리고 번개 등의 수많은 난관을 경험하면서 누구는 도태되고 누구는 끈질긴 삶의 의지도 숲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 단 한 그루의 레드우드만이 3세기란 기나긴 시간을 이겨내고 100m 이상의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레드우드는 태고 쪽부터 지구의 진화 과정을 지켜봐온 산 증인이었습니다. 단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짧은 생애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삶의 깊이와 연륜의 위대함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레드우드의 95%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벌채 사업이 크게 번성하면서 무자비한 벌목이 자행됐기 때문입니다. 해충에 강하고 단단한 레드우드는 건축자재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광활한 숲은 사라져갔습니다. 수천 수백만 년의 유구한 유산이 인간의 소유욕으로 단 수십 년 만에 사라져버린 비극이었죠. 19세기 초 8,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던 레드우드 숲은 현재 단 5%만이 남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처로도 사랑받는 이 푸른 낙원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류의 유산입니다. 지구의 변화를 견뎌낸 나무들은 푸른 숲을 이뤘지만 사장된 나무들은 화석이 됐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가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언젠가 존재했던 밀림의 존재가 화석 숲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40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마치 외계 행성에라도 불시착한 것 같은 묘한 혼돈에 빠집니다. 생명체라곤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무채색의 황량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화석화된 숲이라는 의미의 이곳 페트로파이드 포레스트 국립공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의 오랜 역사를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2천만 년 전 이곳은 키가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룬 광대한 산림지대였습니다. 원시림은 두 발로 달리는 파충류인 초기 공룡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활발한 지각 활동으로 숲의 나무들은 공룡과 함께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진흙탕 속에 생매장된 나무들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경험합니다. 제대로 썩지 않은 나무의 미세한 조직 사이로 각종 광물질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나무는 높은 압력과 열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거의 1억 년에 가까운 시간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사장된 나무는 보통 썩어 석탄이나 석유가 되지만 제대로 썩지 않은 이곳의 나무는 오랜 세월 화석화되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수억만 년 전 나무의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습은 영락없는 나무지만 실제로는 돌이 돼버린 나무 모양의 화석입니다. 이게 나무가 아니고 이 역시 돌입니다. 화석화된 나무는 규화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름이 웬만한 어른 키만 한 것에서부터 길이만 60m가 넘는 것도 있어 먼 옛날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가득 찬 숲이었는지 말해줍니다. 아게이트 브릿지라 불리는 이 규화목 다리는 20세기 초 시멘트로 덧대진 흉물스런 모습이 됐습니다. 많은 관람객들로 인해 다리가 부러질까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이곳이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함부로 규화목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규화목들이 사라졌죠. 196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은 채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Oh, it's amazing. It's so cool to think that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ago there was a forest here and now the desert is just, it rules. It's so dry out here. 공원 내에서 규화목을 훼손하거나 작은 조각이라도 반출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대신 사유지에서 채취한 물건이라고 해서 인근 상점에서 기념할 만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억 만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규화목들은 이 땅을 거쳐간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할까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지질학적 역사 못지않게 위대한 인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거친 바위투성이의 언덕을 걸으며 페트로파이드의 과거로 거슬러가는 짜릿한 시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여행의 안내자는 오래전 어느 이름 없는 이가 새겨놓은 암각화입니다. 들풀조차 무성히 뿌리내리지 못한 이 척박한 사막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 암각화는 옛 사람들의 사소한 추억과 사냥 장면 그리고 생활 모습 등을 한 편의 무성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날카로운 도구와 무기를 사용했던 고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Down here there are lots of different images of people carrying things, animal-like figures. We don't know whether they are praying for prosperity or rain, or if they're just artists, or if they are simply passing the time of day. If they're telling another tribe this is where they've been or where they're going. 물과 풀을 찾아 유목 생활을 하던 인디언들에게 이곳은 잠시 쉬어가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지난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들려줍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은 인간에겐 고난과 시련이었지만 대지 위엔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는데요. 미국 중서부 유타주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은 비와 바람이 만들어낸 세기의 조각품들로 유명합니다. 3억 년 전 융기된 바다는 해발 17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층은 바람과 빗물에 의해 섬세하게 다듬어져 기이한 현상의 천연 조각품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매년 8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이 기나긴 시간과 자연이 빚어낸 놀라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접근조차 힘든 이곳 아치스 국립공원으로 찾아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쳐야 무너지기 쉬운 모래 입자들이 이처럼 견고하고 웅장한 조각품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걸까요?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변화무쌍하게 진화해온 지구의 내력을 보여주는 천연의 조각품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2,000개가 넘는 아치형의 작품들입니다.
소금 성분의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지반은 빙하기를 거치며 약한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부서진 부분은 오랜 풍화작용으로 깎이면서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 가장 오랜 세월의 결과물이 바로 아치형의 조각품인 것이죠. 지금도 아치스 국립공원에선 대자연의 창조적인 작업 활동이 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970년 이후 모두 42개의 모래 아치가 침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세하지만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아치스의 작품들은 100년 후, 200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미완성 작품인 셈이죠. 장구한 세월, 소멸과 생산을 반복해온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의 존재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러나 보잘것없는 한 줄기 바람이 있었기에 이 위대한 건축물 또한 탄생한 것이라고 대자연은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타주의 도시 모아브입니다. 산악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모아브 주민의 85%가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이 오지까지 불러들인 건 지구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독특한 자연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 만들어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Not that often, a couple times. I live in Park City, Utah. We have very nice riding there. 인간의 탐욕만 없다면 현존하는 아치스의 건축물도 바람과 물에 의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한낱 모래로 되돌아갈 것이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세월 또한 그렇게 반복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지구가 걸어온 기나긴 연대기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미국의 국립공원은 파괴되지 않은 원시의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입증하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그리고 이 대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